안녕하세요. 우리가 보통 오래된 지혜라고 하면 뭔가 박물관에 있어야 할 것 같고 좀 낡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오늘은요, 오행이라는 아주 오래된 지도를 한번 펼쳐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서양 철학이라는 아주 새로운 렌즈를 끼고 들여다볼 거예요. 과연 이게 어떻게 우리 삶의 변화를 읽어내는 생생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 초여름의 장맛비가 산사의 기와지붕을 촉촉이 적신다. 빗소리는 마치 우주 만물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변화하는 소리처럼 들린다. 어떠세요? 이 문장 하나가 오늘 우리가 탐험할 주제, 바로 끊임없는 상호작용과 변화의 본질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우주는 대체 어떻게 끊임없이 스스로를 만들어내고 또 균형을 맞춰가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우주, 그리고 우리 자신 안에 숨겨진 힘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될 겁니다. 사실 오행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나무, 불, 흙 이런 5가지 물질을 떠올리시거든요. 근데 그건 정말 오해예요. 오늘은 그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고 오행이 실은 멈춰있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되어감, 즉 비커밍을 설명하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이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 되어감의 시스템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변화의 엔진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 전체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2개의 핵심적인 톱니바퀴, 바로 생성과 조절의 순환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행을 다시 정의해 볼까요? 이건 5개의 물리적인 원소가 절대 아닙니다. 그보다는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돌고 돌며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는 에너지의 5가지 단계 또는 국면이라고 이해해야 해요. 핵심은 뭐다? 바로 역동적인 에너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 엔진은 바로 상생의 순환입니다. 서로 도와주면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물이 나무를 쑥쑥 자라게 하죠? 그럼 그 나무는 불을 활활 태우는 땔감이 되고요. 불이 다 타고 나면 뭐가 남죠? 바로 재, 흙이 되죠. 그 흙 속에서는 단단한 금속이 만들어지고 또 차가운 금속 표면에는 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이렇게 하나가 다음을 낳고 또 그 다음을 키워주는 거. 이게 바로 상생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2번째 엔진, 바로 상극의 순환입니다. 이건 서로를 견제하고 조절하는 시스템이에요. 물은 거센 불길을 잡고 불은 단단한 쇠를 녹이죠. 날카로운 쇠는 나무를 베고 나무는 뿌리로 흙을 헤치고 자랍니다. 그리고 흙은 둑이 되어 물의 범람을 막죠. 이렇게 어느 한쪽 힘이 너무 강해지지 않도록 서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점이 뭐냐면요. 상생은 좋은 거고 상극은 나쁜 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2가지 순환이 마치 춤을 추듯이 함께 작동하면서 안정적이면서도 동시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우주의 역동적인 균형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제 오행의 기본 원리를 알았으니 시야를 확 넓혀볼 시간입니다. 이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의 흐름을 서양 철학자들은 과연 어떻게 봤을까요? 우리가 첫 번째로 만나볼 철학자는 바로 프랑스의 앙리 베르그송입니다. 베르그송은 엘랑비탈, 우리말로 하면 생의 약동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의 근원적인 창조적 에너지거든요. 그는 오행을 딱 보더니 이렇게 말한 거죠. 아, 이거다. 나의 생의 약동이 바로 이 5가지 흐름으로 나뉘어서 서로 끝없이 작용하며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구나. 그러니까 베르그송에게 오행은 눈에 보이지 않던 그 생명의 에너지를 눈에 보이는 그림으로 그려준 완벽한 지도였던 셈입니다. 한번 보세요. 동양의 고대 에너지 지도가 서양 철학의 핵심 개념과 딱 만나는 지점이에요. 베르그송이 말했던 그 추상적인 생의 약동이라는 힘이 오행의 상생 순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뿜어져 나오고 흘러가는지 그 청사진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게 된 거죠. 베르그송의 눈으로 보면 오행은 그야말로 창조적인 에너지가 터져나오는 패턴인 거예요. 생의 약동이 표현되는 5가지 핵심 방식인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사주팔자에 나타난 오행은 그 사람 안에 어떤 생명의 에너지가 흐르고 있고 지금 어떤 성장 단계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 기운이 강하다? 이건 새로운 시작을 향해 뻗어나가려는 생의 약동이 아주 강력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베르그송은 오행에서 창조적인 흐름을 봤습니다. 그럼 이번엔 완전히 다른 안경을 한번 껴볼까요? 만약 이 오행의 순환이 그냥 부드러운 흐름이 아니라 아주 치열한 힘들의 투쟁이라면 어떨까요?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의 시선으로 오행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체는 오행을 보자마자 자신의 핵심 철학인 힘의 의지를 떠올렸습니다. 그에게 오행은 자신의 힘을 더 키우고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서로 복잡하게 싸우는 5가지 힘으로 보였던 거죠. 특히 그는 상극관계, 즉 서로를 억누르는 그 순환을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아주 생산적인 투쟁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오행의 상극과 니체의 힘의 의지, 이 둘이 이렇게 만납니다.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시스템이 알고 보면 저항을 이겨내면서 더 강해지려는 모든 존재의 근본적인 욕망을 보여준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를 억누르는 것처럼 보이는 그 힘이 사실은 나를 더 강하게 단련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니체에게 상극순환은 마치 헬스장에서 무거운 무게를 들며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아요. 강해지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의 상징인 거죠. 이런 관점에서 오행은 성장을 위한 투쟁의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겪는 불균형이나 어려움은 실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운명까지도 사랑하고 아모르파티, 그걸 발판 삼아 더 위대한 나, 즉 초인, 위버맨쉬로 거듭나는 과정, 그 자체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가장 현대적이고 어쩌면 가장 추상적일 수 있는 관점인데요. 질 들레즈와 함께 오행을 위아래도 시작도 끝도 없는 거대한 가능성의 네트워크로 바라보겠습니다. 들레즈는 오행을 리좀이라고 봤어요. 리좀이 뭐냐면 나무처럼 줄기와 뿌리가 정해진 구조가 아니라 땅속에 얽힌 뿌리 줄기처럼 어느 방향으로든 연결되고 뻗어나갈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말해요. 이 관점에서 오행은 더 이상 닫힌 원이 아닙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어떤 지점이든 다른 지점과 새롭게 연결되면서 무한한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망이 되는 거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왼쪽에 닫힌 원 모양의 오행도와 오른쪽에 리좀 개념을요. 리좀은 마치 버섯 균사체나 인터넷 망처럼 중심도 없고 위계도 없이 모든 지점이 다른 모든 지점과 연결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이 비교를 통해 우리는 닫힌 순환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어디로든 뻗어나갈 수 있는 열린 네트워크로 관점을 확 바꿀 수 있습니다. 들레즈의 시각으로 보면 오행의 5 에너지는 끊임없이 새로운 접속을 시도하는 욕망하는 기계들과 같아요. 이 에너지들은 기존의 경계나 규칙을 막 허물어뜨리고 탈주,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관계와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재배치. 여기서 핵심은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행의 에너지들을 재료 삼아서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그 무한한 잠재력에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베르그송, 니체, 들레주의 3가지 철학적 관점을 하나로 모아서 이제 이 추상적인 개념들을 여러분 각자의 삶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차원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럼 이 5가지 에너지는 우리 안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 진취적인 에너지가 바로 목이고요. 열정적으로 몰입하는 에너지가 화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안정시키고 중재하는 건 토, 날카롭게 분석하고 결실을 맺는 건 금, 그리고 모든 걸 받아들이며 지혜롭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건 수의 에너지죠. 지금 여러분을 가장 잘 설명하는 에너지는 어떤 건가요? 자,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3가지로 딱 정리해 볼게요. 첫째, 오행은 당신을 규정하는 어떤 라벨이 절대 아니라는 거. 이건 끊임없이 움직이는 아주 역동적인 변화의 시스템입니다. 둘째, 우리 삶이라는 게 말이죠. 그냥 부드럽게 흘러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베르그송이 말한 창조적인 흐름도 있지만 때로는 니체가 말한 아주 치열하고 생산적인 투쟁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들레지가 보여준 것처럼 무한하게 연결되고 또 새로워지는 거대한 네트워크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이 5가지 에너지가 함께 추는 한 편의 춤이라면 여러분의 다음 스텝은 무엇이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행이라는 이 고대의 지도를 통해 여러분만의 새로운 길을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